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2016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별 신입생 감소 현상과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한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에 대해 윤기진 국장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3월이 되면서 각 학교들의 입학식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수가 현재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 인구는 887만 명으로 지난 1996년 1171만 명보다 284만 명인 24.25%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전국의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15.8%라고 하는데요. 이는 학교 6곳 중 한 곳은 입학생이 10명 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홀로 입학식을 치르는 곳도 많은데요. 입학생이 한 명뿐인 학교는 126곳,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도 치르지 못한 학교는 126개교로 집계됐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군요. 네. 올해는 일반 대학 재적학생 수마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졸업생은 증가했지만 입학생은 줄어든 게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장 수가 대학 정원이 60만 명을 밑돌면서 대학 미달 사태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학령 인구 감소의 원인은 1차적으로 만원과 저출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출산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육부진,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입학을 늦추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전부터는 해외 연수나 홈스쿨링,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네, 계속되는 입학생 감소, 이런 변화가 교육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결국 학령 인구 감소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 투자 감소, 교육 여건 악화, 교육적 가문과 같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정책, 고용정책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하루빨리 찾아 학령 인구 감소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은 있는 겁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더 증가에 학교당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일시적인 것이라 장기적인 대응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선진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입학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주요 선진국은 입학생 감소 문제에 대해 2000여 건의 연구 문헌을 작성했는데요. 네. 각 학교에서 입학생 감소 현상 실체와 이 현상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맞추어 접근한 겁니다. 한 연구원은 입학생 감소의 원인은 낮은 출생률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진전되는 현상으로 봤습니다. 입학생 감소 현상의 분석과 대응 과제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교육 철학과 목표의 변경, 입학생 유형의 다양화, 마케팅 원리 도입 등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많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군요. 네, 이렇게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던 선진국들의 사례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학생 감소 현상을 주저해 추진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수, 입학, 정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들 역시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감소로만 접근하지 않고 교육요건 개선 등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앞으로 입학식에는 많은 입학생들이 활기차게 넘쳐나는 각 학교의 입학식을 기대해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30 에너지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전기 트럭 상용화에 성공한 파워테크닉스 김혁수 소장님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30 에너지 확산 전략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2030 에너지 확산 전략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비고갈성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수열, 지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약 2000기가와트로 5% 미만인데요. 선진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2020년까지 20%대까지 올리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2030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정부 에너지 사업 확산 의지에 따라 시범 사업으로 구체화된 전기 보급은 승용차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버스 및 배터리 리스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전기버스 보급 계획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김포시는 작년 각각 전기버스 28대, 30대를 구입해 일반 노선에 투입하고 있고요. 이 밖에 많은 지자체들이 전기버스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배터리 리스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배터리 리스 사업은 말 그대로 배터리를 제한 상태로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하고 배터리를 리스로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전기차 구입 시 초기 비용을 일반 차량과 유사하게 낮추면서 매월 유지비 8분의 1 수준 전기 충전료 차액으로 가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연구 개발하신 1톤 트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톤 디젤 트럭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반 승용차의 약 4배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1톤 디젤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여 보급하는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리튬 전지팩 및 전기 트럭의 개조 사업의 성과물로 현재 1톤 전기 트럭을 10대를 상업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전기차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매연 속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상용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 순수 전기차는 약 32만 대가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000대 이하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주도가 2030년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에 힘써왔는데 향후 3년 동안 공공부문의 전기버스 보급을 11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 인식 부족입니다. 일회 충전거리가 150km에서 200km가 되어 불편하다고 생각하나 반경 50km 이내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유가 상황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